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밤새 푹 잤는데도 몸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고 발목 양말 자국이 전보다 오래 남으시나요? 예전보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도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는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신장은 원래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꽤 많이 지칠 때까지 별말 없이 버티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함께 있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신부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일상 속 습관이 오랜 시간 작은 금을 만들고 그 금이 쌓여 큰 균열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끊어야 할 것만 제대로 끊어도 신장이 받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외래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69의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왔어요 하고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도 좀 붓고 혈압도 들쑥날쑥하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짠 음식만 조금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고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검사표를 펼쳐보시던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신장이 꽤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가장 먼저 물으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직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피를 계속 걸러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물과 전해질은 다시 남겨둡니다. 그런데 정수기 필터에 계속 무리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물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 필터는 점점 막히고 결국 깨끗하게 걸러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신장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큰 소리로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알아차리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십니다.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단지 짠 음식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짠 음식은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더 익숙하게, 더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한 행동,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긴 행동,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던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오래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신장이 문제일까?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특별히 아플 때만 관리하는 장기가 아니라 멀쩡해 보일 때 지켜야 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 당뇨 전 단계라고 들으신 분,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 부종이 잦은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부전을 막고 싶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3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릴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첫 번째에서 이미 실수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몸을 챙긴다고 믿으면서도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고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겹치면 신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습관 3가지와 함께 무엇을 먼저 끊고 무엇을 대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혈압과 식단의 연결고리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신부전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침묵의 장기,
라는 표현을 자주 듣지는 않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신장도 만만치 않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은데 통증이 크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신장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버티는 힘을 잃어갑니다. 많은 분이 병이라고 하면 먼저 아프다는 감각을 떠올리십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숨이 차야 심각하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신장은 꼭 그렇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함, 붓기, 입맛 저하, 소변 변화처럼 흐릿한 신호로 먼저 말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 흔하다는 데 있습니다. 피곤한 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발이 붓는 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원래 다들 그런 줄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보내는 첫 경고를 몇 달, 몇 년씩 놓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집안의 배수시설과 비슷합니다. 배수관이 갑자기 완전히 막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쪽에 찌꺼기가 조금씩 붙으면서 서서히 흐름이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는 것 같으니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냄새가 나고 물이 천천히 빠지고 결국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죠. 신장도 비슷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상이 반복되며 여유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장은 기능의 여유가 꽤 큰 장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손상되어도 당장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위험합니다. 몸은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물을 걸러주는 가는 채가 있는데 그 채 위로 매일 강한 압력이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은 버텨도 그 압력이 계속되면 채의 구멍은 점점 망가지고 결국 걸러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소변 잘 보니까 신장은 괜찮겠지.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소변을 본다고 해서 신장 기능이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신장 기능이 꽤 떨어져도 소변량은 한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소변의 질과 몸 전체의 균형일 때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새고 있는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혈압과 부종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 소변은 나오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안심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장 문제가 혼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혈압과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혈관 건강 전체와도 깊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힘들어지면 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붓기, 호흡 불편,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같은 변화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고 혈관이 상하면 신장도 더 빨리 지칩니다. 마치 한 집의 배관, 보일러, 수도 압력이 함께 연결된 것처럼 말입니다. 한 곳이 흔들리면 다른 곳도 차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관점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장 악화의 중심을 혈압 관리에 더 두고 또 어떤 분들은 혈당과 염증, 생활 습관 전체를 더 강조합니다. 실제로 둘 다 중요합니다. 혈압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직접 압박하는 건 분명하고 동시에 반복되는 식습관, 약물 사용, 수면 부족, 탈수 같은 요소가 오랫동안 바닥을 깎아내리듯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잡아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만 먹고 생활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식단만 바꾸고 약을 함부로 끊어도 안 됩니다. 신장은 늘 여러 조각의 균형 속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인데 정작 우리는 신장을 너무 뒤늦게 떠올립니다.
눈이 침침하면 안과를 생각하고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생각하면서도 피곤하고 붓고 혈압이 흔들릴 때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 변화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이유는 단지 증상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원인을 음식 한두 가지로만 좁혀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짠 음식만 줄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물론 소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그것보다 더 자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줄 모르고 오래 반복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해서 누구나 쉽게 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제목의 핵심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신부전을 막고 싶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거창한 특별 행동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장은 아픈 뒤에 관리하는 장기가 아니라 조용한 경고가 왔을 때 먼저 지켜야 하는 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늦게 끊는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신장이 매일 가장 힘들어하는 압박의 시작입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저는 설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사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뚜렷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익숙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붓기는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혈압은 컨디션 때문인가 보다. 입맛이 없는 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나씩 설명을 붙이며 버티게 됩니다. 몇 해 전 72의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얼굴이 참 단정하셨고 말씀도 조용조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 남편 검진 때문에 병원에 따라오셨다가 대기 중에 간단히 혈압을 재보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혈압이 생각보다 높았고 간호사가 혹시 최근 몸이 불편하신 건 없는지 묻자 그제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발등이 자주 붓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전보다 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은 분이 바로 여기서 멈춥니다. 나이 탓. 이 말은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덮개가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근육도 줄고 혈관도 탄력을 잃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와 방치하면 안 되는 이상 신호는 분명 다릅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흐릿해서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을 원래 그런 것으로 넘겨버리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그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난 오랫동안 국물을 좋아하셨고 입맛이 없을 때는 반찬보다 김치와 장아찌로 식사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혈압약은 몇 년째 드시고 있었지만 수치가 좀 괜찮게 나오면 가끔 본인 판단으로 걸러 드셨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진통제를 며칠씩 이어서 드셨고 건강식품도 이것저것 챙기셨습니다. 본인은 몸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여러 겹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흔한 습관이지만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아주 가는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미세혈관들이 피를 거르고 몸에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면 이 가는 혈관에 계속 압력이 걸리고 염분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으면서 혈압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탈수나 약물 부담이 겹치면
신장의 여과망은 더 쉽게 상합니다. 마치 고운 채를 매일 세게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헹구고 다시 눌러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론 쓸만해 보여도 채의 결은 점점 약해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증상은 신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무릎 통증과 피로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붓기와 야간요는 그냥 불편한 정도로만 여기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떨어져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담백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말을 걸고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본인도 가족도 다 놓친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신장이 나빠지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부종이나 심장 상태, 신장 기능 단계에 따라 물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이 힘들어하는 분이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붓기와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내 몸에 맞는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 여성분께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어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아픈데도 참고 피곤한데도 참고 그러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몸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가족 챙기고 집안일하고 약속 지키고 그러다 보면 자기 몸의 작은 변화는 늘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참는 습관의 가장 약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최근 들어 발목이 쉽게 붓고 얼굴이 푸석해지고 혈압이 들쑥날쑥하고 밤잠이 끊기는데도 그냥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몸의 진짜 목소리는 더 작게 들리게 됩니다. 다행히 그 여성분은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하나씩 정리했고 혈압 관리와 식습관을 다시 맞추고 약 복용도 점검하면서 수치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느렸지만 분명히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신장은 망가지는 속도보다 놓치는 속도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먼저 끊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지 하나씩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이 음식 취향 정도로 가볍게 넘기지만 신장에게는 매일 큰 부담이 되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 첫 번째가 혈압과 붓기, 피로를 함께 흔드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짠맛에 무뎌진 식사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그렇게 짜게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식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국물은 남기지 않고 김치 없이는 밥맛이 안 나고 젓갈이나 장아찌가 밥도둑처럼 자주 올라옵니다. 입에는 익숙하고 마음에는 든든하지만 신장에게는 이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신장은 몸속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소금을 많이 익으면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붙잡습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고 혈압은 오르기 쉬워집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에는 더 강한 압력이 걸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즉,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 여과망에 매일 압력을 더 얻는 일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짠맛은 혀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이나 찌개처럼 명확하게 짠 음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의외로 간장 양념, 젓갈, 가공 반찬, 국물 없는 볶음 반찬, 심지어 건강하게 보이는 된장국 한 그릇도 반복되면 염분이 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맛은 부드러운데 소금은 적지 않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짠 걸 안 먹는다는 말과 실제 염분 섭취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조금 전 그 여성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본인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라면도 거의 안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식단을 찬찬히 적어보니 아침에는 김치와 된장국, 점심에는 국물 있는 찌개, 저녁에는 장아찌와 생선조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는 평범했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혈압이 들쑥날쑥했던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서운 건 특별한 폭식이 아니라 익숙한 반복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은 물만 많이 마시면 짠 음식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염분을 자주 많이 먹으면 몸은 물을 계속 붙잡고 혈압과 부종을 흔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거나 심장 부담이 있는 분이라면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염분 부담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간의 강조점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하루 소금 총량을 엄격히 줄이는 것을 먼저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가공식품과 국물 습관을 먼저 바꾸라고 권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두 접근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식탁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맛은 무엇인가요? 싱겁지만 편안한 맛인가요? 아니면 약간 짭짤해야 비로소 밥이 넘어가는 맛인가요? 혀는 익숙한 맛을 정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짠맛에 길들여지면 싱거운 음식은 처음에 밍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밍밍함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이 바로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혀는 몇 주면 바뀌지만 신장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겨우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 불편한 몇 숟갈의 변화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소금이 많을수록 갈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붓기와 피로감도 같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물을 잡고 있으면 발목이 묵직하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침 얼굴이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주머니를 몸 안에 달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은 이 불편함을 혈액순환 탓이나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걸로 넘깁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아무 맛도 없는 식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와 장아찌는 양을 줄이고 조림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늘리고 가는 식탁에서 한 번 더 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입맛은 서서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해도 어느 순간 재료 본래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신장이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익숙한 짠맛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신부전을 막는 첫 번째 출발선은 아주 화려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짠맛의 강도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염분만 줄인다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짠 음식보다 더 위험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을 자주 봅니다. 많은 분이 몸을 위해서, 통증을 참기 위해서 또는 별 생각 없이 계속하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신장에는 아주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짠맛에 무뎌진 식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습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조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대개 몸을 챙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통제와 각종 약, 건강식품을 습관처럼 겹쳐 쓰는 일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면 약을 찾게 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통증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지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도 있고 지인이 좋다고 권한 건강식품도 있고 방송에서 본 영양제도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그 많은 성분이 몸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과정을 묵묵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몸속의 정수기이자 하수 처리장과 비슷합니다. 들어온 것을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걸러서 밖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통증약이나 일부 소염진 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신장이 피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하는데 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탈수나 고혈압, 이미 떨어진 신장 기능이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마치 이미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정수기 모터에 전압까지 불안정해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만 먹는 건데 괜찮겠지.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 짧은 기간의 약 사용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은 원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평소 붓기가 자주 있거나 물을 충분히 못 드시거나 연세가 높다면 같은 약도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 차이를 잘 모른 채 통증이 올 때마다 반복해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병원 약은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사 먹었어요. 관절이 아픈 날만 먹었어요. 건강식품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통증약 하나, 감기약 하나, 소염 성분이 든 파스나 복합약 하나, 거기에 피로회복제나 건강식품이 더해져 있습니다. 본인은 각각 따로 생각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모두 한 몸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효과를 느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때문에 먹고 덜 아프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덜 아픈 것과 덜 해로운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려졌을 뿐인데도 사람은 나아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고 더 무리하고 다시 약을 먹는 반복이 생깁니다. 신장에는 이 반복이 참 버겁습니다. 통증은 잠잠해졌지만 안에서는 여가 기능이 조용히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물을 거의 안 마신 상태,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린 날, 설사나 구토가 있었던 날에 진통제까지 겹치면 신장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 사용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필요한 약은 참지 말고 쓰되 신장 기능을 보면서 안전하게 조절하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 환자는 약보다 먼저 통증의 원인과 생활 조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 다 중요한 말입니다. 통증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약을 모두 두려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판단으로 오래 자주 겹쳐 쓰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약은 도구이지 일상의 기본 식사처럼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무릎이 아픈 날이면 늘 같은 약을 먼저 찾고 허리가 뻐근하면 물보다 약부터 삼키고 건강식품은 많을수록 안심이 된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몸을 챙기려는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선한 의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몸에 들어온 것은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오래 드셨고 여기에 혈압약과 이뇨제, 건강식품까지 겹쳐 드셨습니다. 피곤함이 심해지고 입맛이 떨어져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노소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약의 조합과 탈수가 함께 문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늘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나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부담이 쌓여 어느 순간 버티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라도 오래 반복해서 먹지 마십시오. 둘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여러 개라면 임의로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꼭 한 번에 점검받으십시오. 셋째, 건강식품도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몸이 붓거나 소변이 줄거나 어지럽고 입맛이 떨어질 때는 약을 더하기보다 먼저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 같지만 이 기본이 신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약인가요? 아니면 불안해서 더하고 있는 안심거리인가요? 이 질문은 참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보다 섬세해지고 약 하나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신장을 지키는 사람은 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짠맛의 반복과 약의 겹침, 두 가지 큰 부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흔하고 가장 사소해 보여서 더 무서운 습관입니다.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누구나 매일 하면서도 별 문제 없다고 믿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 신장을 오래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끊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물 마시는 리듬과 생활 리듬을 제멋대로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 하십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쁘면 좀 늦게 마실 수도 있지요. 네, 얼핏 보면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 사소한 반복이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몸속 수분과 염분, 노폐물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침부터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물을 마시고 어떤 날은 커피나 달콤한 음료로 갈증을 대신하고 또 어떤 날은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분 섭취가 들쑥날쑥하면 신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밭에 물을 줄 때 조금씩 고르게 주는 대신 바짝 말렸다가 한꺼번에 퍼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흙도 힘들지만 뿌리도 힘듭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마르면 바로 목이 타는 느낌이 왔지만 나이가 들면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이 둔해지고 신장이 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다 해결될까요?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도 답이 아니고 목마를 때만도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에 맞는 일정한 리듬입니다. 부종이 심한 분, 심장 기능이 약한 분,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에게는 물을 과하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커피나 짠 음식 비중이 높고 약까지 여러 가지 복용하는 분은 가벼운 탈수가 반복되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수분 부족을 더 경계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몸 상태를 무시한 극단적인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아침에는 바빠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점심에는 국물로 대신하고 오후에는 커피로 입을 축이고 저녁에 갑자기 갈증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물을 여러 컵 마십니다. 그러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고
다음 날은 또 아침에 물을 줄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몸은 늘 균형을 잃은 채 버티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분에게는 이런 생활 패턴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이 싫어서 외출 전에는 일부러 물을 안 마신다든지, 밤에 소변 볼까봐 오후부터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든지, 혹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저녁 늦게까지 억지로 물을 채워 넣는 일 말입니다. 다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몸은 계산 없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장은 늘 조용히 그 결과를 떠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단순한 습관 같아 보여도 사실은 신장 보호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음료의 종류입니다. 물 대신 커피, 믹스커피, 달콤한 차, 이온 음료, 각종 건강 음료로 수분을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적당한 커피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커피는 심혈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물을 대신하고 당분과 카페인 섭취가 과해지고 실제 수분 리듬은 더 흐트러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가 잦으면 혈당 관리에도 불리하고 이는 다시 신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은 물의 역할을, 음료는 음료의 역할을 따로 봐야 합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꼭 대단한 실수를 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바빠서, 참느라, 아끼느라, 귀찮아서, 혹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어서 조금씩 잘못된 리듬을 오래 끌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습관이 더 무섭다고 느낍니다. 죄책감 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쁜 거 안 했었는데 왜 이렇지? 라고 묻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세 가지 큰 반복을 보았습니다. 짠맛에 익숙한 식사, 약과 건강식품을 가볍게 겹쳐 쓰는 습관,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한 수분과 생활 리듬입니다. 이 셋은 따로따로도 부담이지만 함께 겹치면 신장은 훨씬 빨리 지칩니다. 짠 음식은 혈압과 부종을 흔들고 약은 신장 혈류와 여과 부담을 건드리고 불규칙한 수분 리듬은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마치 한 집의 수도관, 배수관, 수압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결국 어디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세 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될까 하고 떠올리고 계신가요?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보다 나를 비춰보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라도 뜨끔하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신장 문제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그럼 짜지 않게 먹고 약 조심하고 물 잘 마시면 되는 거네요. 라고 정리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어도 수치가 나빠지는 분이 있고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는데도 몸이 붓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식단과 몸 상태가 어긋나는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이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적게 먹어요. 짜게도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건강식으로 바꿨는데도 왜 수치가 나빠질까요? 정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은 단순히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느 리듬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단지 소금만 처리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단백질 대사에서 생기는 노폐물,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의 균형, 수분과 산 염기 조절까지 함께 맞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량이 줄었다고 해서
신장의 일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줄이면 영양은 부족한데 부담은 그대로인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조금 먹는데 국물 반찬과 짠 반찬 비중은 그대로라면 양은 줄었어도 신장은 여전히 힘듭니다. 많은 어르신이 입맛이 떨어지면 식사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대신 김치나 젓갈, 장아찌로 입맛을 맞춥니다. 혹은 고기는 줄였는데 국과 찌개는 뜨끈해야 식사가 된다고 느끼십니다. 또는 밥 대신 빵, 과자, 음료로 간단히 때우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적게 먹는 생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염분은 여전히 높고 단백질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고 혈당은 오히려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이 빠지는데도 몸은 붓고 적게 먹는데도 피곤하고 덜 먹는데도 검사 수치가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도 신장에는 무조건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유, 견과류, 해조류, 각종 분말, 고단백 식품, 진한 육수 같은 것들은 사람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너무 넓은 표현입니다. 누구 몸에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좋은가를 따져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한 조언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단에 대한 강조점은 다소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엄격히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지나친 단백질 제한은 근 감소와 영양실조를 부를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의는 꽤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둘 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 부담을 생각하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피해야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이 무작정 고기를 끊고 두부 몇 점으로 버티는 식으로 가면 근육이 빠지고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무조건 많이도 아니고 무조건 적게도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영양학보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짠맛이 강한 반찬 위주 식사를 줄이십시오. 둘째, 한 끼에 특정 음식만 몰아서 먹지 마십시오. 셋째, 입맛이 없다고 음료나 빵으로 끼니를 대체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넷째, 얜 단백질은 내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해 지나치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맞추어야 합니다. 결국 신장 식단은 특별한 비법보다 쏠림을 줄이는 식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뜨거운 국에 김치만으로 식사를 시작하면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염분이 높고 단백질과 섬유질 균형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은 조금, 국은 적게, 짜지 않은 반찬과 적당한 단백질을 곁들이면 신장이 받는 압박이 훨씬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건강식이 아니라 매 끼니의 방향입니다.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몰리지 않게, 너무 가볍게 때우지 않게. 이 세 가지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욕 저하 자체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신장이 지치면 입맛이 떨어지고 금속맛처럼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너무 부실하게 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움직임이 줄고 혈압과 혈당 조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먹는 문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적게 먹는다고 안심하고 많이 못 먹는다고 체념하면 오히려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나는 밥도 얼마 못 먹는데 왜 붓지? 먹는 것도 없는데 왜 피곤하지? 건강한 것만 챙긴다고 챙겼는데 왜 검사 결과는 별로지? 그 질문들 안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과 제대로 먹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함정,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리듬을 놓치는 습관처럼 식사도 결국 리듬입니다. 어떤 날은 거의 못 먹고, 어떤 날은 짠 음식으로 몰아서 먹고, 또 어떤 날은 건강식품으로 대신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늘 균형을 잃습니다. 신장은 그 불균형을 가장 오래 참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검사표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아주 복잡한 이론보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물은 어떻게 나누어 마시면 좋은지, 식사는 어떤 순서와 원칙으로 바꾸면 현실적인지, 혈압 관리는 왜 식단과 따로 볼 수 없는지 말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정이 오래가는 힘이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겁을 주는 이야기보다 실제로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지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조심하라는 것도 많고, 듣고 나면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을 지키는 생활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조정을 꾸준히 하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잘 나누어 마시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전후로 조금씩, 오후에도 나누어서 마시고, 저녁에는 몸 상태를 보며 무리하지 않는 식으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갑자기 부족해지지도 않고 한꺼번에 넘치지도 않습니다. 신장도 일정한 흐름 속에서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를 때만 기다리기보다 생활 속에 물의 자리를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이미 신장 기능 저하를 진단받은 분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답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권한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편하게 하는 식사는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부담을 나누는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끼를 너무 짜게 먹지 않고 한 번에 과하게 먹지 않고 국물에 의존하지 않고 짠 반찬만으로 입맛을 때우지 않는 식사입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사람은 강한 맛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맛은 잠깐 입을 깨우는 대신 몸에는 오래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다는 표현보다 재료 맛을 다시 느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혀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적응하면 전보다 적응간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쉬운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먼저 바꿀 것은 양념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국물부터 들이키기보다 밥과 반찬을 먼저 드시고 짠 반찬은 맨 앞이 아니라 중간에 조금만 드십시오. 김치나 장아찌는 아예 끊지 못하더라도 양을 눈에 보이게 줄여보십시오. 간장이나 소금을 식탁에서 추가하지 않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도 몇 주가 지나면 붓기와 갈증, 혈압의 결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조용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쌓입니다. 그리고 혈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서 혈압은 거의 핵심 축에 가깝습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이 빽빽한 장기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그 가는 혈관이 매일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너무 떨어져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무조건 낮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먹는데 식사는 그대로이고 짠맛은 줄지 않고 수면과 활동 리듬은 들쑥날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약은 약대로 힘들고 몸은 몸대로 흔들립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활이 받쳐주지 않으면 약 혼자 버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혈압 목표를 얼마나 엄격히 잡아야 하는지는 환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적극적인 조절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고령자에게 너무 낮은 혈압이 어지럼증과 낙상을 부를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느낌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실 때도 한 번의 수치에 흔들리기보다 같은 시간대에 며칠 흐름을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늘 한 장의 사진보다 긴 영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규칙적인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는 것,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 다리를 자주 움직여 붓기를 줄이는 것,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순환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계속 멈춰 있으면 순환도 굳고 부종도 심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런 전체 리듬의 영향을 조용히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증상이 생길 때만 급히 수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따뜻하지만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사람은 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불균형을 빨리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하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무리하지 않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너무 짜지 않은 식사를 하고 약은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낮에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오후에도 갈증을 미루지 않고 저녁에는 과한 국물과 야식을 줄이고 밤에는 몸이 쉬는 리듬을 지켜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루가 쌓이면 신장은 이제 좀 살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 네, 바로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아픈 다음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버틸 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조금 늦어도 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부종, 야간뇨가 있다면 왜 더 일찍 움직여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일까? 아니면 이미 더 조심해야 하는 쪽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건강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훨씬 더 빠르고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짠 음식도 누구에게는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바로 혈압과 부종, 신장 수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혈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에 매일 어떤 압력이 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가는 혈관은 오랜 시간 눌리고 역과막은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있어도 몸이 익숙해지면 별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약만 대충 챙겨 드시고 식단과 생활은 그대로 두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장은 매일 조용한 고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는 신장과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신장의 여과 장치에 부담이 커지고 아주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신장은 늘 함께 봐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 혈당이 아주 높지 않아도 오랜 시간 들쑥날쑥한 상태가 반복되면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뇨까진 아니고 경계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안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경계라는 말이 아직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자주 있는 분들도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하거나 반지가 꽉 낀 느낌이 자주 든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앉아 있거나 순환 문제 때문에 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종은 신장, 심장, 혈관 상태가 연결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쉬면 가라앉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편하지만 반복되는 부종은 꼭 한 번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뇨는 나이가 들수록 흔해질 수 있지만 그냥 다 그런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낮에는 소변이 적은데 밤에 몰리듯 자주 보거나 잠을 여러 번 깨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거나 아침에 더 피곤해진다면 몸의 수분 조절 리듬이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과한 수분 섭취, 혈당 문제, 전립선 문제, 수면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신장과 혈압의 균형과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약이 많아진 분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진통제, 건강식품까지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특히 한 번쯤 전체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약 하나하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조합이 복잡해질수록 신장 입장에서는 계산이 예지 어려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예전 습관대로 약을 더하고 빼는 일이 생기면 작은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을 가장 고위험군으로 볼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단백뇨와 사구체어과율 같은 검사 수치를 중심으로 더 엄격하게 분류하고 어떤 의사는 고령, 근감소, 나식 잦은 탈수, 반복되는 입원력 같은 생활 맥락까지 더 넓게 봅니다.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합니다. 검사표는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생활 맥락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괜찮아도 생활이 계속 흔들리면 위험은 쌓일 수 있고 반대로 숫자가 조금 아슬아슬해도 생활을 잘 정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있으면 더 서둘러야 할까요? 혈압이 자주 높게 나온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들었다. 발목과 얼굴이 자주 붓는다. 밤에 소변으로 잠을 자꾸 깬다. 피로가 길게 간다. 입맛이 떨어진다. 소변 거품이나 변화가 반복된다. 진통제를 자주 먹는다. 이런 항목이 여러 개 겹친다면 나중에 봐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정리해야지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위한 말입니다. 위험을 빨리 할수록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 번 많이 상하면 회복이 더딜 수 있지만 부담을 줄이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늦게 아는 것보다 조금 일찍 조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어떤 쪽에 가까우신가요? 아직 증상은 없지만 혈압이 있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부종과 야간뇨가 이미 반복된다는 쪽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부터 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건강은 남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7일 변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 완벽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7일만이라도 신장을 힘들게 하는 반복을 잠시 끊어보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결심보다 짧고 선명한 시작에서 더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머리에 넣기보다 몸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늘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꾼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평생 완벽하게 하자는 말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7일만 해보시자고 말씀드립니다. 7일은 길지 않지만 몸이 반응을 보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붓기, 갈증, 소변 리듬, 피로감 같은 것은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첫째 날은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짜게 먹는지, 물은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밤에 화장실은 몇 번 가는지,
발목 붓기는 언제 심해지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록은 귀찮지만 몸의 진실을 가장 빨리 보여줍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자기 생활을 판단하면 대체로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별로 안 짰어. 물도 꽤 마셨어. 약도 가끔만 먹었어. 그런데 적어보면 다릅니다. 국물은 생각보다 자주 있었고, 물은 몰아서 마셨고, 진통제는 생각보다 자주 손이 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변화의 출발선입니다. 둘째 날은 국물과 짠 반찬의 양을 줄이는 날입니다. 국은 절반만 드시고 김치와 장아찌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덜어보십시오. 아예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익숙한 맛을 조금 뒤로 물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부담 감소입니다. 신장은 당신이 한 숟갈 덜 짠 선택을 할 때마다 조금 더 편해집니다. 혀는 오늘 당장 불평할 수 있어도 몸은 며칠 뒤 조용히 대답합니다. 셋째 날은 물의 리듬을 바꾸는 날입니다. 갈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마셔보십시오. 한꺼번에 들이켜지 말고 생활 사이사이에 부드럽게 넣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잔, 오전 중 한 번, 점심 전후, 오후 중 한 번 정도로 스스로의 흐름을 만들어 보십시오. 다만 이미 의사에게 수분 조절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 범위를 따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기준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하고 신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넷째 날은 약과 건강식품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 건강식품과 영양제도 함께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처방약이고 무엇이 스스로 추가한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이 본인이 무엇을 왜 먹는지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드십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익숙하다고 덜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유 없이 늘어난 것들이 더 조용히 부담을 줍니다. 이쯤에서 하나라도 이건 왜 먹고 있지? 싶은 것이 있다면 다음 진료 때 꼭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다섯째 날은 움직임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주 심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은 1시간에 한 번씩 다리를 움직여주고 발목을 돌리고 일어서서 몸의 무게를 바꿔보십시오. 순환이 조금만 살아나도 붓기와 답답함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신장은 음식과 약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흐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너무 느리게 돌고 몸이 늘 정체되어 있으면 신장은 그 정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여섯째 날은 혈압을 보는 날입니다. 한 번 재고 끝내지 말고 비슷한 시간대의 며칠 흐름을 살펴보십시오. 숫자 하나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짠 음식을 줄였는데도 계속 높게 나오는지, 물 리듬을 바꿨더니 어지럼이나 붓기가 달라지는지, 저녁보다 아침이 더 불안정한지 이런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가정 혈압이 병원 혈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진료실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식탁과 침실과 거실에서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일곱째 날은 몸의 변화를 느껴보는 날입니다. 아침 얼굴이 조금 덜 부었는지, 밤에 덜 깼는지, 갈증이 덜 급한지, 피로감이 전과 같은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그동안 몸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몸을 달래며 지나오셨습니다. 아프면 참고, 붓면 쉬고, 피곤하면 버티고, 그러다 보니 몸의 작은 언어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7일만 집중해 보면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신장 기능이 단숨에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나빠진 만큼 조용히 좋아지는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다만 잊힐 일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흐릿하던 생활이 조금 선명해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막연하면 움직이지 못하지만 구체적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는 오래된 습관이라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편안함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의 익숙한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불편한 변화가 오히려 진짜 편안함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는 며칠, 약을 다시 점검하는 수고, 물의 리듬을 고르는 습관, 이런 것들은 작아 보여도 노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마음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늦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천을 넘어서 왜 이런 작은 조정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신장을 지킨다는 것이 왜 결국 내 일상을 지키는 일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킨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지 검사 수치를 조금 덜 나쁘게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병원에 덜 가기 위한 노력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덜 붓고 일어나는 것, 밤에 덜 깨는 것, 외출이 덜 불안한 것, 식사 후 몸이 덜 무거운 것,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덜 차는 것, 이런 평범한 하루의 질감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오래 사는 것에만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래 살아도 늘 피곤하고 붓고 어지럽고 잠이 깨고 병원과 약 사이에서만 버텨야 한다면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몸이 아주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일상을 어느 정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삶에는 분명한 품위와 자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바로 그 독립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리듬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의 자신감을 깎아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7일 변화도 결국 그 지점을 위한 것입니다. 국물을 절반 남기는 일은 단지 염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시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동입니다.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은 단지 갈증 관리가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약을 다시 점검하는 일도 단지 부작용을 피하려는 조심성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한 습관은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익숙하지만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신장은 혈압, 체액, 노폐물, 전해질 균형을 함께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힘들어지면 단지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감, 부종, 집중력, 식욕, 수면의 질까지 넓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부담을 줄이면 몸 전체의 안정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후는 원래 큰 반전보다 작은 안정감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종종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를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더 엄격한 관리가 미래를 지킨다고 말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지나친 제한이 삶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느슨하면 늙고 너무 엄격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겁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지키는 선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 말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조심해 왜요? 먹고 싶은 것 먹고 사는 거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삶에는 즐거움이 필요하고 식사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방치는 다릅니다. 하루 한 번 맛있게 드시는 식사와 매일 반복되는 무심한 부담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즐기는 한 끼와 내 습관에 끌려가는 식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무심한 반복을 줄이는 일입니다. 혹시 당신도 예전보다 몸이 먼저 겁나는 순간이 늘었나요?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부터 떠오르고 밤잠이 끊길까 걱정되고 다리가 부을까봐 오래 앉아 있는 일이 불안하고 병원 검사 날짜가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신가요? 그 감정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몸의 불안정함이 마음의 자유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수치보다 감각의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몸이 조금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 숨을 고릅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조용한 피로, 발목의 양말 자국, 밤의 화장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신호들 말입니다. 그 신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건 한번 살펴봐야지로 바뀌는 것. 바로 그 태도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사람은 정보보다 태도로 더 오래 바뀝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함부로 다뤘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분이 몰라서 그랬고, 바빠서 그랬고, 참고 사는 것이 익숙해서 그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늘 자기보다 가족과 일상을 먼저 두셨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깨달았더라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버텨온 장기이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하지 내을 붓고 버티는 몸인가요?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가볍고 안정된 몸인가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개 아주 작은 생활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당장 끊어야 하고 무엇을 무리 없이 이어가야 하며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당신 곁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떠올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몸, 발목에 남는 양말 자국, 밤에 자꾸 깨는 잠, 예전 같지 않은 입맛과 피로. 많은 분이 그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불편 안에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장은 참 오래 버팁니다.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고 불평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안심하게 됩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 나이 들면 다 이렇지.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넘긴 시간만큼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사표 위의 숫자로 혹은 붓기와 피로와 불편한 일상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장은 버틸 때 지켜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부전을 맞고 싶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짠맛에 무뎌진 식사입니다. 국물 한 숟갈, 김치 한 점, 장아찌 몇 조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짠맛은 혀에는 익숙하지만 신장에는 압박이 됩니다. 혈압을 흔들고 몸에 물을 붙잡게 하고 붓기와 피로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연습은 맛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몸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둘째, 약과 건강식품을 가볍게 겹쳐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찾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수록 몸은 약 하나에도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진통제가 습관이 되고, 영양제가 안심거리가 되고, 건강식품이 위로가 되는 순간 신장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느라 지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은 정확히, 불필요한 것은 줄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은 약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을 무심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물과 생활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습관이었습니다.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생활, 커피나 음료로 수분을 대신하는 습관, 화장실이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피하는 하루, 혹은 좋다니까 무작정 많이 마시는 방식은 모두 신장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처럼 외워진 양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일정한 흐름입니다. 신장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부족해지지도 않고 한꺼번에 넘치지도 않는 리듬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일합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실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짠 음식은 너무 흔하고, 약은 너무 익숙하고, 물과 생활 리듬은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사람은 대개 큰 잘못보다 작은 반복에 더 오래 무너집니다. 신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을 막는 힘은 대단한 결심보다 평범한 반복을 멈추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게 먹는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식처럼 보이는 음식도 내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고,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대충 넘기면 오히려 몸의 균형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을 편안하게 하는 식사는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짜지 않게, 몰리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먹는 식사입니다. 신장은 화려한 식단보다 균형 잡힌 습관을 더 좋아합니다. 또 기억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들으신 분, 발목과 얼굴이 자주 붓는 분,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 진통제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알수록 늦지 않습니다. 늦게 알면 후회가 남고 조금 일찍 알면 방향을 바꿀 시간이 생깁니다. 그 방향은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김치와 장아찌 양을 줄이는 것, 물을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 아픈 날마다 진통제부터 찾는 습관을 다시 보는 것, 약과 건강식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식사 후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혈압을 숫자 하나가 아니라 흐름으로 보는 것. 이런 작은 조정들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큰 응원을 받지 못해도 작은 배려가 계속되면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분이 몰라서 놓치셨고, 바빠서 미루셨고, 참고 사는 것이 익숙해서 몸의 신호를 뒤로 미뤘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분일수록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후회보다 전환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침을 지키는 일입니다. 덜 붓고 덜 무겁고 덜 불안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지 않고 잠에서 깰 때 더 덜 지친 몸을 만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당신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느 정도 스스로 돌보고 내가 원하는 일상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힘과 연결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품위를 지키는 일과도 닿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 마지막으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늘 참고 버티는 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씩 조정하면서 더 가볍고 안정된 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거창하지만 대답은 늘 작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번 주 안에 약과 건강식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결국 당신의 선택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기가 아니듯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장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힘, 그리고 이어가야 할 것을 조용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건강은 늘 큰 박수보다 작은 꾸준함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것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시작해도 몸은 방향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생각보다 당신을 멀리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인과도 나눠보세요. 특히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자주 붓고 피곤한 분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작은 경고이자 따뜻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지금 당신이 끊어보려는 습관 하나를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국물 줄이기 시작합니다. 진통제 습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물 리듬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같이 아주 작은 도전으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약속 말고 부담 없는 시작으로요.